좋은 습관의 힘으로 이순신처럼 이겨내라. 드라마 징비록에서 류성룡은 진주성이 무너졌다는 말에 망연자실한 얼굴로 죽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눈을 감으면 군사들과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맴돌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저도 출정하기 전날 밤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괴롭고 괴로웠습니다라면서 단호하고 의지에 찬 모습으로 류성룡을 향해 죽음으로 도피하실 생각 마십시오. 민심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모두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죗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이순신의 삶은 자신의 출세와 영광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방황과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신과 세상을 바꾼 이순신의 놀라운 이야기가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40살에 깨달은 이순신의 지혜, 막강한 힘, 위기에 더욱 빛나는 이순신의 삶과 경영의 지혜를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낙관주의는 삶의 방패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무려 45,000번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습관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은 물론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진 장군들은 더 특별한 낙관주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미국의 패튼 장군이 그러했고 훗날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장군, 그리고 우리에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장군으로 알려진 맥아더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한 지독한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22세에 문과 공부를 중단하고 무과로 진로를 바꿔 6년을 준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직장을 3번 잃었고 2번은 계급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에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낙관주의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이 새로 만들고 훈련시킨 몇백 척의 전함과 수만 명의 장졸들이 순식간에 전멸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싸울 수 있는 전선이 있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2척밖에 없다는 가난의식이 지배하는 길과 12척이나 남았다는 풍요의식이 지배하는 길 중에서 이순신은 긍정의 길, 낙관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세뮤얼 존스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며 싼 값에 영혼을 파는 사람들과 상처 입은 자부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올곧음과 원칙주의자의 모습은 자부심이 없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충청 병사의 군관이 된 그는 휴가를 다녀온 뒤에 남은 양식을 나라의 것이라며 반납했고 발포만호 시절에는 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이순신의 관사에 있는 오동나무로 검은고를 만들려고 하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의 물건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성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자부심을 부하와 백성들에게 전염시켰고 동승 현상을 일으키도록 했으며 그 결과로 불패의 군대, 백성들의 단결을 이루어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대해지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도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책임감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위기 시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순신은 전투 때는 물론 그가 파직되어 압송되고 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신문을 받을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이순신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이순신의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며 그의 책임감은 바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그는 피해도 될 싸움이었던 노량의 전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책임감이 그를 죽게 했지만 그 책임감이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게 한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충성만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충성심은 하나입니다. 충성심 없는 이순신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심은 자신이 속한 조직, 윗사람에 대해 가져야 하지만 부하에게서도 얻어내야 합니다. 워렌 베니스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논리적인 좌뇌가 아닌 창의적인 우뇌로 일하는 리더들은 카리스마가 없어도 부하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충성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순신도 위로는 나라에 헌신적으로 충성했고 아래로는 부하들에게도 끊임없이 충성했습니다. 270여 회에 이르는 활쏘기와 각종 회식, 수많은 회의와 약속, 전투에서의 솔선수범 등은 이순신이 충성심을 강요한 리더가 아니라 부하들에게 먼저 충성한 현명한 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부하들도 이순신에 대해 한결같이 충성했고 충성의 결과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화 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1587년 녹둔도의 둔전관이었을 때 여진족의 침입으로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597년 선조의 명령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명량대첩을 앞두고 불과 12척의 배로 330여 척을 맞아 싸우기 직전에도 그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언제나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때문에 운명이 자신의 삶을 앗아갈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분노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순신은 고독과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일찍 일어났고 새벽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 새벽이 주는 무한한 기대감으로 깨어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도 매일매일의 깨어남은 작은 탄생이며 아침의 신선한 시간은 작은 청춘이다라며 아침이 주는 신선함과 신성함을 설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과 성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매일 4시간만 자면서 세계를 정복했고 에디슨도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과 자주 비교되는 넬슨도 2~3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도 3~4시간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회의를 하거나 독서하고 부하들에게 전술을 강의했습니다. 새벽에는 인생의 기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새벽이라는 신성한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은 삶의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산책으로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조지프 아마토는 걷기를 발과 땅, 인류, 이 세상 사이의 변화무쌍하고 지속적인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 몸의 역사, 그리고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법 중에서 몸에 가장 좋고 정신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즐거운 움직임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걸으면 머리가 가벼워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대 뇌생리학에서도 걸으면 머리가 흔들리면서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순신도 산책을 했는데 난중일기의 배회와 산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산책처럼 조금 긴 시간을 여유 있게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장소를 빙빙 돌며 긴장을 풀고 걱정을 털어내는 배회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회 또한 산책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익숙한 길보다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며 멀리 갈 수 없으면 이순신처럼 제자리에서 맴돌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마시면 약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술에 관한 기록도 많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과 자주 술을 마셨고 또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술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해 술 취한 사람과 성난 사람은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거나 노기가 불길처럼 치솟을 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난동과 파괴를 일삼는다라며 경계의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도 취한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 정약용이 경계한 것처럼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순신도 때로는 보통 사람들처럼 술에 흠뻑 취하기도 했습니다. 토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대청에 쓰러져 자기도 했고 근무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부하들과 활쏘기를 한 후 위로 모임, 환송 모임 등에서 술에 취하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거칠거나 무례하거나 횡설수설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절제된 행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습관이 되어 자신을 다스린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순신의 좋은 습관들은 평소에 연구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일기를 쓰며 자신을 갈고 닦은 이순신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승리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준 것입니다. 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말이 가진 묵직한 위력은 그의 평소 일관되었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두루 정비했던 외부 내면적인 준비로부터 나온 가장 멋있는 말입니다. 혹시 가진 것이 없다고 또는 계속된 실패에 좌절하고 있다면 환경에 불평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본받길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은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만들고 그 습관이 성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